안녕하세요. 본질 육아에서 유레카. 오늘 첫 방송의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 교수님도 언급하셨듯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그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나를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가가 정말 가장 중요한데요. 그게 바로 자존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젠버그 자존감 척도를 사용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레벨이 그러니까 내 자존감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나온 점수에 따라서 정말로 가장 내 자존감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이거를 점수를 한번 1번부터 10번까지 점수를 채점을 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지점인지를 파악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사실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뭔가 잘나서 자존감이 높은 건 아니었고요.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환경이라던가 이런 거에 의해서 약간 조작됐다고 해야 될까요? 저를 세뇌시킨 경향이 좀 있긴 해요. 왜냐면 제가 부모님이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됐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책도 되게 빨리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문학소녀라고 불릴 정도로 책하고 조금 친하게 지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중학교 2학년 때 도덕 선생님께서요, 도덕 선생님이면서 또한 담임이셨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갑자기 수업은 안 하시고 A4 용지를 한 장씩 모든 친구들한테 나누어 주시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사실 그때 도덕 시간에는 저는 한 글자도 적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를 맞이했냐면요, 그때를 계기로 제가 약간 사색적인, 약간 철학적인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잘하지? 나는 어떤 아이지? 나의 성격이라던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이런 거를 조금 어린 나이에 끄집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약간 수준이 맞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기와 저의 내성적인 성향과 또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삼박자가 맞추어가면서 나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성찰을 잘 했던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게 점수가 40점 이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는 제가 한 선택이 항상 최선이라고 세뇌를 좀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최선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도 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숙제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당장 하는 건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존감 척도, 로젠버그 자존감 척도를 통해서 자존감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파악하시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는 별개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각자만의 상황, 각자만의 어떤 이제 정해진 시간들, 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다들 다르잖아요. 그 상황들에 맞추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최소 1시간 정도는 우리 어머니는 조금 단어가 조금 너무 노티하게 느껴져서 엄마들의라고 표현을 할게요. 엄마들이 요 이 사색 시간을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그러니까 남편분과 상의를 해서 육아도 맡겨놓고 커피숍에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를 추천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거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만의 시간, 그 다음에 나한테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한테 가장 맛있는 걸 먹여주고 나의 가치를 되게 높이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살아서 그런지, 근데 그 높은 자존감이 굉장히 많은 것들에 좋은 영향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이나 어떤 절망 상황에서도 그만큼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만큼 위기를 겪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거에 굉장한 플러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반드시 이 숙제를 즐겁게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 자존감이 이제 만약에 낮은 사람은 이렇게 갑자기 10인 사람이 4, 50으로 확 끌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10에서 20 정도만 높여보자 해서 그거에 맞는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노력의 시간, 그것도 같이 그 일주일에 1시간 갖는 그 시간 안에 딱 10분이라도 자기 자신한테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최고야,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칭찬해주는 모습은 아이들도 볼 수 있고 내 아이도 그렇게 자라났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려면 진아영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도 엄마가 그런 사람이어야 아이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보고 자라는 것도 그 환경도 무시를 못하니까요. 우리 많은 말들 있잖아요. 행복한 엄마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고.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은 필요한 거예요. 그 노력은 약간은 의지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게 돼서 이 시간 동안 얻는 가치를 느끼게 된다면 아마도 시간을 점점점 늘려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들의 잃어버렸던 꿈, 그 소녀 시절에 꾸었던 꿈들 있잖아요.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이것저것 많은 것들, 하고 싶었던 거, 갖고 싶었던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에너지도 딸리기도 하고 시간이 없기도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내려놓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엄마들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자존감이 높다고는 했으나 육아를 할 때는 당연히 저도 자존감 바닥에 우울증에 그건 이제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했잖아요. 거기에다 일도 하지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할 때 에너지가 넘치고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교류하고 했을 때 이렇게 나의 이 넘치는 뭐랄까 활력을 발휘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그 다운된 감정들, 이런 것들 저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으신 엄마들은 특히나 그거를 의지적으로라도 벗어나셔야 하는데,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잖아요. 너무 많은 시간 바라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주일에 딱 1시간, 일주일에 요일을 먼저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1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아빠의
도움이 아니라 이거는 권리이자 의무로서.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엄마들도 시간 가지면 아빠들한테도 또 그런 시간을 허용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이 여행을 끊임없이 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점점 개선되어져야 되고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하면서 요 정도 이 사람 지금 그때 맞는 약간 멘토 같은 사람을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책을 통해서 그런 단계라던가 이런 수준의 레벨을 조금씩 조절해 나가시면 그것 역시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 지금 조금 힘드신 부분들이 있겠지만 스스로도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힘내시고요. 저희는 두 번째 밥짓기 육아 기본에 대해서 할까 순서는 정해놨는데 제가 그 14가지 테마 중에서 중요도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테마는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테마가 바뀌었는지 그 이유까지 같이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교류의 시간을 2부에서 테마 2에서 만나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